네,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1원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돈 지출을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세금이 나온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나, 자동차 사고가 난다거나, 딱지를 뗀다거나 하는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에서 어긋난 상황들이 되게 되면 제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 관리를 지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수입이고요. 그 안정적인 수입이 주는 게 바로 안정적인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관리는요, 불안하면 못해요. 돈 관리는 돈 없을 때 시작하시면 못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너무나 빡빡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 라고 하시면 지금이 최적기예요. 더 늦추시면 안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패턴을 만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멘탈 관리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중간중간 숨통 자금이라 그래서요, 숨 쉴 수 있게끔 중간중간 추가 수입을 좀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저축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저축만 하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월급 중에 일정 퍼센트의 저금만 해서는 절대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예, 먹고 사는 정도의 치킨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이게 되겠지만 여기에 중간중간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놔야 그만큼 추가 저축이 되거나 밀렸던 빚을 좀 더 갚아난다거나 아니면 꼭 사고 싶었던 것을 살 수 있어서 마음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 플러스 추가 수입을 좀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개발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당신의 기능적인 부분에 투자해라.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위에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고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덜 쪼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은 멘탈 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에 실패하는 가장 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쪼이면 저축을 못해요. 네. 적금을 들다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적금을 깨고 그 돈을 자꾸 쓰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에 대한 이 상실감과 넌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결국은 저축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저 저축이 되려면 비상금이 있어야만 됩니다. 네, 저 안정감이 있어야만 저축이 되거든요. 일단 저축이 된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정적인 수입, 월급쟁이가 아닌 상태에서 자영업이랑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좀 많을 때 이걸 조금 비상금처럼 킵해놨다가 매달 얼마씩 본인에게 월급 주는 형태로 수입을 쪼개 놓으셔야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은 안정감에서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월급만으로는 힘들다.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금을 깨는 게 아니라 비상금 통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누수를 채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꾸준히 이 적금이라는 게 이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저축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만기 어렵습니다. 네, 요새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이런 인터넷 뱅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개월만 저축하는 것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 일주일 적금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저축이라는 기간을 최단기간 하셔서 성공 경험을 계속 누적하시면서 이 기간을 늘려가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려봅니다. 네, 이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의지만큼 나약한 건 없습니다. 열정. 예, 이거 약합니다. 예, 이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복싱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훈련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한 대 맞으니까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원투가 나가서 경찰서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탁구공이 날라오면 자동으로 휘둘르듯이 이 연습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주머니에 동전이 있다. 그러면은 동전은 정말 없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 생길 때마다 꼭 저금통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마다 메모해서 이런 지출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라는
하는 형태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으로 통장 나누기인 거죠. 월급 통장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 돈이 다 내 돈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내 돈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이고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장 쓸 수 있는 20, 30%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어서 나는 이 100만 원이 들어온 통장은 보지 않고 20, 30만 원의 통장만 보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 거죠. 돈이 있으면 당장 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축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입금되면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한국에 돈을 많이 주니까 왔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힘드니까 본인이 쓸 거 술도 한잔하고 친구도 만나고 남는 돈을 고향으로 보낸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야, 그러면 돈 못 모아. 월급 타면 일단 집에 보내. 그리고 남는 걸로 어떻게든 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수입 중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통장을 나눠서 내가 당장 손대야 될 돈. 아까 말씀드렸던 항아리 기억나시나요? 그 항아리 4에서 6년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기간에 맞게끔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들, 이걸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 후회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청약 통장 해야죠. 네, 집이 없으면.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으로 집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예, 청약 통장은요,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우리 부모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거 혹시 본인이 만드셨어요?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옛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 그러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사람들은 집은 꼭 사더라. 집을 사려는 의지는 강하더라. 그러면 집을 사는 통장을 만들면 어때? 그래서 대박이 터져서 막 상 받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약 통장은 옛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저축을 권고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이윤도 많고 그때 집값은 또 현실적으로 내가 몇십 년 아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청약 통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을 사기 위한 것보다는 입장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요, 몇 회 이상 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순위들이 붙는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횟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권의 입장에서의 청약 통장은 추천. 하지만 집을 위해 청약 통장은 보다 좋은 투자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